국내 최고의 대장 전문가들이 모였다. 대장 건강의 지표를 제시할 닥터. 성균관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장봉경, 이화여대 소화기내과 교수 정성애. 자, 오늘 방송에 임하는 각오부터 좀 여쭐까요? 대장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름이 대장이겠어요. 대장, 별 4개. 네. 오. 어떤 일을 해도 제일 중요한 사람 대장이에요. 그죠? 어허. 그래서 오늘 대장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야,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도발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그 별을 잘 보시면 얼굴색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 선생님은 얼굴색이 참 좋으십니다. 예. 근데 우리 남자 선생님은 얼굴빛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두 분, 쾌변하십니까? 저는 항상 잘 먹고 잘 내보내는 편입니다. 제가 별명이 김치 중독이에요. 김치 중독? 네. 김치에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중독이란 이름이 붙일 정도니까 제 배변 상태를 아시겠죠? 그래요. 각각의 준비해 오신 키워드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우리 장 선생님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뚜껑도 열리네요. 유산균이라는 오,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유산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 예. 네. 정성애 선생님은요? 저는 오늘 식이섬유를 맡았습니다. 오, 예. 그렇군요. 대장 건강을 위해 명심해야 할 2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식이섬유에 대해 알아보자. 자,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프로바이오틱스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이 프로라는 말은 위한다, 지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의 반대말이 엔티인데요. 엔티는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엔티에 바이오틱스가 붙으면 엔티바이오틱스, 항생제라는 거거든요. 바로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세균을 위하는 물질, 살아있는 세균 그 자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하는지 그 기전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들 세균이 있고요. 여기 병원균, 유해한 세균이 있습니다. 병원균들이 장내 세포를 공격하려고 들어올 때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미리 좋은 자리 잘 차지하고 있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밀쳐내는 거죠. 또 한 가지, 프로바이오틱스는 점액을 활성화시킵니다. 점액 분비를 많이 하게 해요. 점액이라는 거는 이 장내 세포에 옷처럼 입혀져 있어서 보호하는 물질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이 장내 세포가 좋은 면역 물질들을 낼 수 있게 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오, 다양한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개념이? 프로바이오틱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세균들을 모두 모아서 하는 얘기죠. 예.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있고요. 또 효모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산균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유산균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섬유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장동균 교수님께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이 생명을 위하여라는 이름을 가진 세균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균이 살아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그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잘 먹어주면 변비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변비가 예방이 되면 대장암도 예방이 되겠죠. 실제로 2011년에 미국의 암연구소에서 섬유질이 많은 통곡물을 먹었더니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암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균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먹이인 식이섬유를 잘 먹어야지만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아지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 변으로 만들어질까? 네. 우리의 대변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질까요? 궁금하시죠? 네. 대변 박사시죠? 장동균 교수님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양배추가 하나 있군요. 우리가 이 양배추를 먹고서 잘 씹으면은 잘게 부서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삼키면은 이제 위로 이 음식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음식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소장을 흘러서 내려갑니다. 소장 쪽에서는 단백질이나 지방질 같은 물질들이 소화가 되고, 그래서 소장을 다 내려올 때쯤 되면은 이제 이 음식물은 영양분이 별로 없는 찌꺼기가 됩니다. 이 상태는 마치 암죽과 같은 흐물흐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그냥 나오면 설사되겠죠. 대장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이 음식들의 수분을 흡수하고 전해질을 흡수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건데,
이 양배추가 이제 마지막에 쓰레기처럼 돼갖고 대장을 쭉 통과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대장에서 아까 수분을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대장에서 수분을 잘 흡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분을 빨리 흡수하지 못하는 면도 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대개는 빨리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할 틈이 없는 겁니다. 이 고기는 단백질로 돼 있는데 고기 먹은 다음에 고기 그냥 나오고 당근 먹었는데 그냥 당근 나오면 그거 우리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이 우리 몸을 지나갔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콩나물 먹으면요 콩나물 대가리 그대로 나옵니다. 네. 이거는 그럼 먹은 게 아닙니까? 지나간 거죠. 예? 지나간 거죠. 오.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 소화가 안 된 나는 거예요. 주로 부추 먹으면 그렇던데. 아우 들어 죽겠네. 이게 방향이 중요하다면서요. 방향이요. 대장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디귿자 혹은 물음표 모양으로 생겨서 거꾸로 쭉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옆으로도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힘이 좀 모자라서 잘 안 움직여지면 천천히 움직이는 장이 될 거고요. 변비가 되는 이게 너무 과하게 움직이면 우리가 설사를 설사. 하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은 걸 빨리빨리 변을 못 보고 이게 변비가 돼서 제가 한참 심할 때 일주일씩 돼서 막 파낸 적도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럴 때 그게 장에 머무르면 보온밥통 안에서 밥이 썩는 것처럼 내 대장이 썩는 건 아닌지 네.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사실 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 속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안 좋은 성분도 있겠죠. 그 변 속에 들어있는 독소라든지 발암 물질 같은 것들이 장에 오래 닿으면서 자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변비를 치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장에 그렇게 변이 오래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주자는 거죠. 근데 옛날에요 변비할 때 보면 얼굴에 막 여드름 같은 게 막 났었거든요. 네. 뭐 그런 속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요. 정확히 그 연관관계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먹었어요. 이게 얘가 지금 먹으면 도대체 얼마 만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은 어떨 때는 아침을 먹었는데 그게 오후에 나올 때도 있어요, 진짜로. 이를테면 위 안에 음식이 들어오면 대개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면은 십이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십이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가면 거기서 음식물 흡수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대략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기까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음식이 맹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장을 통과하잖아요. 이거는 개인 차이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나절 만에 쭉 통과해서 직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2, 3일 걸리기도 하죠. 아주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막 일주일씩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저 뭐 화장실을 코 풀듯이 가니까. 그것도 이상한 정상은 아니에요. 어떨 때 진짜 코 푸는데 여기가 마려, 왜. 네.